네, 안녕하세요. 사업 전문 강사 고정아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네, 저도 처음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저는 2번 있습니다. 저는 왜 2번일까요? 네,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11년 반 전에 친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네, 길을 닫고 딴 생각하고 들었었나 봐요. 네. 두 번째는 6년이 흘러서 다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이 시간이 나에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마음, 이 자리에 임하는 저희 마음가짐이 달랐겠죠. 그러니 당연히 태도와 자세도 달랐을 것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들리는 것도 달랐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5년 동안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귀한 시간 내서 오셨죠. 그래서 네, 이 시간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좀 더 나은 삶을 다들 원하실 텐데요. 제가 누구나 꿈꾸는 삶을 네, 사진 4장에 담아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요, 여유를 부리면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가족의 건강,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이렇게 너무 편안해 보이는 안정적인 노후. 네, 이 4가지의 네, 사진을 보시면은 이건 누구나 다 아마 꿈꾸는 삶일 듯 합니다. 저도 이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요, 제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가난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었고, 남들 쉴 때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점점 가난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난을 거꾸로 해보면 난가? 네, 가난한 사람은 난가라는 네, 생각을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일을 했기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잠시 저의 이야기를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호대학교를 나와서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1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 네, 남편과 결혼도 하고요, 2 아이들 출산을 했는데요. 저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 한 번도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안정적인 수입을 주고 정년이 보장이 되는 직장이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3교대 근무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월급을 준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주변에서 돌봐줄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위탁 준 어린이집에다가 아이들을 100일 때 맡겨놓고 저는 네,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해달라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네,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한 4살 정도 될 무렵에 어린이집 원장님으로부터 아이가 원해 오면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좀 필요할 듯 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에는 금쪽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 양상의 아이들도 네, 엄마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애정결핍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직장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잠시고요. 저희는 맞벌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월급으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입사 동기였던 친구가 하는 모유 상담실이 100% 예약제에다가 시간 대비 소득이 높은 일임을 알게 되어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영업이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는 소득도 높았고요. 혼자 하는 일이어서
직장 내 스트레스도 없고, 네, 그리고 교대 근무를 했던 저에게는 네 식구가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네 식구가 모여서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70까지 쭉 하면은 큰 돈 걱정 없이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네,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 꼭 자영업은 잘 된다고 하면은 옆에 경쟁업체, 동정업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나눠 먹기가 결국엔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저의 자영업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을 때 아이들은 커가면서 고정지출은 늘어나고, 남편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은퇴의 시기가 가까워오고, 네, 저는 자영업 5년차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출산하면서 육아휴직도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남들 쉴 때 주말도 명절에도 일을 했었었는데요. 저는 제가 꿈꾸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꿈을 마음껏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여유로운 돈, 그리고 저는 늘 맞벌이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이 되는 가족의 건강, 네, 이것은 아마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꿈꾸는 삶이고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평범한 삶이 저에게만 그랬을까요? 참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고 큰 텀 없이 병원에 입사를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저는 세상이 아름다울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이러했습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소득 증가율이 못 따라오는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코로나 이후에 정보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실제 체감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네, 최근에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물가 상승이 된 것에 깜짝 놀라는 사례들도 있었을 텐데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마트를 가서 파 한 단, 양파 한 망을 못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월급은 어떤가요? 네,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건 올라도 안 오르는 것은 내 월급이다라는 참 우픈 이야기가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물가에 감당 안 되는 월급,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혹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아시나요? 네, 명목임금은 내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월급이에요. 그리고 실질임금은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이에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명목임금은 5%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2.3%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2.7%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월급이 10만 원 오른 것이 아니라 약 54,000원이 오른 것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최근의 자료예요. 근로자 실질 명목임금 추이예요. 2019년도부터 잘 한번 살펴보시면 명목임금은 그래프상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질임금 증감률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자영업자들은 어떨까요? 네, 얼마 전에 찾은 기사인데,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 결국엔 실패한 도박이었다 라는 기사를 보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요즘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는 것들 너무나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직장 다니다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퇴직하고 뛰어드는 곳이 어디예요? 자영업. 네, 어떤 시장이에요? 치킨, 편의점, 네, 카페, 이런 것들을 창업을 손쉽게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스타벅스 매장보다 우리나라 치킨 시장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시나요? 그리고 치킨 시장 더하기 편의점 수보다도 더 많은 것이 카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다 경쟁, 그리고 물가 상승,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벌기는커녕 자영업자들의 대출, 대출하는 수가 증가하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실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면서 지금도 먹고 살면서 노후도 대비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내 노후의 월 최소
그리고 적정 생활비는 얼마가 드냐라고 물어봤더니 2018년도와 2023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5년 만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가 10,000원이 올랐습니다. 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네. 이 범위는 뭐예요? 물가 상승이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일을 계속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설문조사에서 50%에 육박하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는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찾아보셔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현금 흐름의 4분면입니다. 왼쪽 분면에 보시면 E, 직장인, 그리고 S, 자영업, 전문직 자영업도 여기에 속합니다. 개원한 의사, 약사, 변호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B, B는 사업가는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가, 그리고 I는 투자가인데요.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럼 왼쪽 분면에 있는 노동자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노동 수입을 하는 소득의 형태입니다. 내 노동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죠. 내가 내 몸을 갖다 놓지 않으면 소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은요. 내가 내 몸을 갖다 놓지 않아도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주는 소득이 권리소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내가 부수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권리소득에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죠.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노동수입인데요.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여기 속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인을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채가 입사했을 때 어느 일정 소득을 법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서 소득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평생 나를 고용해 줄 직장이 있나요? 그리고 평생 일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내가 일을 못하는 순간 소득은 0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 13년, 자영업 6년, 19년을 일했는데 그만두고 단 1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권리소득.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권리소득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건물주.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월세 소득이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월세 소득 다들 갖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모두 다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 살 돈 없어도 건물주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권리소득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어내는 비즈니스예요. 연결의 대가로 소득을 창출하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에어비앤비, 우버 들어보셨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조 단위의 돈을 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한 비즈니스죠.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무자격이에요. 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대를 나왔고요.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자격이 없고요. 저는 자영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건이 1억의 돈을 투자해서 오픈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큰 자본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부업으로 1년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무자격, 무자본, 부업으로도 가능한 일로 권리소득을 형성하면서 재정적, 시간적 자유까지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아무 플랫폼 비즈니스나 선택하면 안 되겠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탄한 회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깨알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년 전에 저희 동네에서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동네 엄마 3분이 있었어요. 비슷하게 시작했거든요. 한 분은 A사, 한 분은 S사, 한 명은 저 유사나. 이렇게 3분이 핫하게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저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S사는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죠. 그 회사를 선택했던 언니를 제가 얼마 전에 동네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엄마라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를 잘 만난 덕분이죠.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 더 좋겠죠. 그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충분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깨알 자랑했던 저희 유산화 회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창립자세요. 마이르넨츠 박사님이신데요. 미생물 면역학 박사예요. 이 회사의 모태는요, 1970년대에 걸연구소라는 걸 설립을 해서 포진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시약을 만들어서 지금도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진단 키트, 진단 시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빠르게 진단해서 빠르게 치료가 들어가야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흘러서 사람들이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방의학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유산화 회사를 설립했고 그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1년도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이 회사의 투명성, 안정성,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부채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찾아보면 되겠죠. 이 회사는 이렇게 헬스케어 의약품 회사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그럼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KT, LG, 쿠팡, 그리고 우리금융그룹, 포스코, 신한, 국민금융그룹,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너무나 엄청난 회사들이죠. 우리 지인이 이 회사에 다닌다라고 하면 다들 우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과연 부채가 없을까요? 이 이상의 가치를 하는 회사가 유산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식 등록된 한국 직접 판매 회원사라고 공제 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을 대비해서 보통 우리 가정에서도 보험 드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회사가 보험을 드는 겁니다. 3개월의 매출의 40%를 예치금으로 걸어야지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50개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비자는 600만 원, 판매원은 1,5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보다 조금 저렴한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특수판매 공제조합이라고 여기는 67개의 회사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3,200개의 회사가 있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3,200개의 회사들은 다 불법입니다. 반드시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들어가셔서 회사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법적 보호를 하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유산화는 서울제 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자랑하는 건데요. 엄격한 품질 관리 그리고 인하우스 제조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식품을 생산하는 라인 그리고 영양제를 생산하는 생산시설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유산화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제품을 모두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회사와 차별한 내용이고 자랑할 만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유산화의 대표 제품이죠, 헬스팩. 여기 보시면은 영양 기능 정보가 들어있고 제품의 성분 함량 이렇게 들어있고요.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조사, 원산지, 판매사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미국 회사라고 하는데 제조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 허다하죠.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영양제 회사들 많죠. 그 회사의 제품의 뒤에 라벨링을 보시면요. 제조사, 제조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 유명한 회사는 판매사로 적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제조사, 원산지, 판매사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투자의 기재인 워렌 버핏. 이분이 향후 롱런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내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포브스지에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를 이렇게
이렇게 내놓았는데요. 5개 회사 중에 유일하게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유산화가 월마트, 코카콜라와 같은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롱런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 회사는 미국 회사이고요. 31년간 25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글로벌한 회사이지만 글로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25개국에 내가 이민을 가거나 잠깐 정착을 하는 경우에 이 어디에서나 내가 비즈니스를 연결해서 해볼 수 있고요. 우리 가족 중이나 지인이 이곳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연결이 되어서 원서버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 조건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지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25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진출한 나라입니다. 인도인데요. 인도를 한번 보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저는 중국인 줄 알았는데 인도더라고요. 이렇게 유산화는 인구가 많은 시장에 진출하면서 유산화의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산화의 제품을 선택해서 섭취하고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마음껏 들여와서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중앙정부에서 유산화 제품을 국가대표 선수 지정 영양제로 선택을 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으로 기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양제 회사가 병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영양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노비브 의학연구소인데요. 여기는 멕시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화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양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화작용 피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솔루션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과 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환자들에게 가능한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유산화는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죠. 의약품 생산 시설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보는 의사 처방 편람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CPS라고 하는 캐나다 보건부에서 승인한 의약품, 백신, 건강기능식품 등의 전문 자료로 기재되어 있고요. 캐나다 의학 전문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표준 지침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유산화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사가 보는 처방 편람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는 FDA가 있으면은 호주에는 TGA가 있습니다. 여기는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데요. 이곳에서 유산화 헬스팩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의약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회사에서 그러면 어떤 믿을 만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뉴트리션, 그리고 다이어트,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래 경제학자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신 폴 제인 필저가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진짜인지 한번 볼까요? 회원 직접 판매 주요 판매 현황을 한번 보면요. 1위가 영양제 80%, 2위가 화장품 17%, 3위가 생활용품 3%입니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97%가 웰니스 제품들이죠. 그리고 최근 5년간의 판매 시장 추이인데요. 코로나 시기죠.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매출액과 후원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후원 수당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업체 수는 줄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1위부터 10위 하는 회사들의 상위 3개의 매출 품목의 현황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80%, 화장품 17%, 생활용품 3%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죠.
건강기능식품 시장 너무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건강의 니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5%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홍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요. 홍삼은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제품의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종합 비타민제, 그리고 장 건강에 필수인 프로바이오틱, 그리고 의사도 학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제품, 그리고 체지방 감소, 단백질 보충제, 이런 품목에서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한 가구당 얼마나 소비하고 있을까요? 조사해 보았더니 약 36만 원을 소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꾸준하게 이 또한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제품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영양제 선택할 때 누가 만들었을지,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이런 거 따져보고 선택을 하셨나요? 네,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네, 우리 몸을 살리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 영양제를 사실 이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유산화는 150명의 연구진이 집중 연구 개발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유산화만의 특허 기술력을 인셀리전스 기술이라는 미국으로부터 특허받은 기술력을 지닌 제품입니다. 이렇게 유산화는 150명의 연구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하는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 연구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입니다. 앞서서 제가 특허 기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구글에다가 10632-101을 한번 쳐보시면 나옵니다. 수면과 관련된 뇌인성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 및 조성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술력을 유산화가 2037년까지 유산화의 독점 기술력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2037년까지 100만 장자 그 이상이 되어봐야겠죠. 그리고 캐나다 보건성에서도 인정한 제품입니다. 캐나다 보건성에서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을 20년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독성 없이 효능 높은 제품으로 유산화 헬스팩을 꼽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점을 갔더니요. 챗 GPT라는 내용의 책으로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대화형 인공지능에게 제가 앞서 나왔던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을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캐나다 정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다양한 영양제 브랜드와 제품의 성분, 품질, 효과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별점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효능이 좋고 안전한 제품을 추천해 준다면?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효능이 좋고 안전한 제품을 찾으려면은 여기에서 높은 별점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면은 우수한 제품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 책에서 유산화라는 회사의 제품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산화는 제품의 높은 품질의 원료, 과학적인 연구 기반, 그리고 우수한 제조 과정을 인정받아 오는 회사이고 이 가이드북에서 유산화의 제품은 높은 별점을 받았고 우수한 제품임을 인정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챗 GPT도 알아보는 유산화. 우리나라에서 모를 리 없겠죠. 2024년도에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부분에서 종합 비타민 부분에서 6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중 조절용 조절 식품으로 뉴트리션
액티브가 4년 연속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상을 받은 곳에 후원사가 어딘지를 한번 보시면요. 국민건강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죠.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곳에서 후원하는 곳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너무나 많은 인증과 평가를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택해서 드시고 있으면서 유산화가 더욱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의 가제 최대 억대 연봉을 받고 진출한 선수인데요. 이 이정우 선수가 6년 동안 유산화의 제품을 후원받아서 먹으면서 본인의 본인의 기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과 그리고 전 세계 수천 명의 프로 엘리트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택해서 먹는 영양제가 유산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회사 그리고 믿을 만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백만장자 그 이상이 되어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네, 제품을 사용하고 내가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에요. 이게 일이에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맛집 가보면 친구에게 소개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소개하죠. 네, 이것으로 네, 비즈니스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부터 비즈니스를 소개받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 비즈니스 방법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향후 롱런할 수 있는 회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대대손손 상속까지도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네. 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좀 소득을 좀 빠르게 벌어가려고 하면 특별한 회사를 만나면은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유산화의 타 회사와의 차별성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주급입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 호주는 주급을 주는 나라예요. 유산화도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음에도 주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월급을 주는 회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일한 것을 그 다음 주에 바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포인트들은 마감 없이 잔여 실적을 2월에 줍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는 다음 주에 0으로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기피인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일로 소득을 벌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타 회사를 보시면은 내가 먹고 써보고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공유했을 때 이렇게 하부의 인프라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부 단계에 3단계, 6단계, 7단계 이렇게 단계에 제한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단계 안에서 비즈니스를 잘할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런데 유산화는 이렇게 하부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든 포인트를 100% 공유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득을 벌어가기에 단계에 이렇게 제한이 막혀서 3단계 안에서 포인트를 공유받는 것이 소득이 낮겠어요? 아니면 1000명이나 10,000명의 포인트를 모두 받는 것이 소득을 빠르게 벌어가겠어요? 당연히 유산화죠. 네. 그래서 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에 보신 내용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니즈는 점점 커지고 있고 시장도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나의 하부의 인프라도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급 마케팅이 없습니다. 저는 루비라는 직급인데요. 이 직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부에 골드라는 직급의 파트너들을 5명, 10명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파트너들이 굉장히 쪼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사재기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산화는 이 직급에 맞는 수당을 받게 되면은 이 직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의 성장이 직급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여기 앞에 계시는 한 분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산화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잘 안내를 하고, 이 비즈니스를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후원을
했을 경우에 이분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을 해서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받는 소득을 매주 저는 15%를 이분 걸 떼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보너스로 후원 수당과 별개로 보너스로 15%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15년 동안 제가 소개한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겠죠. 그래서 인원수, 기간, 금액의 제한도 없이요. 내가 후원하는, 내가 소개한 파트너의 수당의 15%를 각각 보너스로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혹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자신 없다라고 하시면 잘 보시면 돼요. 한 명만 잘 소개해도요. 이분의 보너스를 15%를 평생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공정한 수당인데요. 타 회사들은 직급이나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회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유산하는 신규 회원이든 최고 리더이든 중간 리더든 누구든 20%를 풀어주고 있고요. 이것을 보시면은 내 노동에 대한 대가를 공평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너스 15%까지 합쳐져서 누구나 35%의 수당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중복 매출 인정인데요. 유산하는 특이하게도 가게를 3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부에 2번 가게와 3번 가게에서 일어난 매출의 적은 실적의 20%를 정산해서 받고, 그리고 2번 가게, 3번 가게에 있는 적은 쪽과 많은 쪽이 합쳐져서 포인트는 모두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번 가게, 내 가게가 1번 또 있죠. 그래서 1번 가게에서 크게 한 번 더 실적을 가져가기 때문에 유산하는 소득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도 또 깨알 자랑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만났던 그 S사를 했던 그 언니랑 대화 중에 제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언니 나는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남편한테 얹어져 있던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빠져나오더라고. 내가 내야 되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언니네 회사는 가게 1개에서 수당을 줬잖아. 그런데 유산하는 가게 3개에서 수당을 줘. 그래서 내가 소득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언니가 놀랄 정도로 소득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 맞나요? 네. 네. 중복 매출 인정.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한 걸로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초대하신 분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할 때까지 알아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추가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아마 우리 보통 네트워크라고 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신규 기존 리더가 탑 리더를 받쳐주는 구조. 타 회사는 보통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러나 유산하는 내가 소득을 좀 늘려보겠다라고 하면은 탑 리더가 기존 또는 신규 리더 아래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파트너 밑에 내려와서 또 인적 인프라를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레그에 있는 파트너들은 굉장히 힘을 받겠죠. 그리고 저는 또 무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유산하의 차별성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보너스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께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유산하를 통해서 노동 수입으로 19년 동안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유산하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개인의 성장, 개인의 변화인데요.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한 것에 대한 인정식을 회사로부터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인정식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이 아들들은 제가 유산화를 처음 시작해서 여태까지의 5년간의 여정을 다 지켜보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옆에 서 계시는 분이 저희 남편인데요. 저희 남편은 제가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이 비즈니스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미리 촉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 집안일까지 모두 다 도맡아 하면서 제가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게 외조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에게 제가, 남편은 평상시에 돈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네, 공짜로 보내주는 해외여행을 이렇게 2번 네, 모셔갔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다낭을 함께 다녀왔고요. 그리고 동남아에 이어서 네, 유럽까지, 네, 그리스 여행까지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네, 세상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는 두 아들인데요. 아이들은 해외여행을 함께 아직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국내 여행, 이렇게 제주도 프로모션을 달성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국내 프로모션 여행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사람이 보고 듣고 네, 경험함으로써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유산화 안에서 이렇게 여행을 경험하면서 이 안에서 부모님들을 모셔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효도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제가 베트남 푸꾸옥 여행을 또 달성을 해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단 둘이 평생 처음으로 다녀온 여행인데요. 이 여행에서 엄마가 저에게 69년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진은 지난 5월에 거제 프로모션 여행으로 제 하나밖에 없는 친여동생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네, 자매가 이렇게 여행을 함께 단 둘이서 다니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요. 저는 난생 처음이에요. 동생은 네, 처음 제가 5년 전에 유산화를 만났을 때 둘째가 임신이 되지 않아서 네, 유산도 했었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유산화 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3개월 만에 네, 둘째를 임신해서 그 아이는 현재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미 동생은 이렇게 유산화의 제품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이 동생이 제가 걸어왔던 시간들을 네, 똑같이 복제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복작복작한 그 삶에서 그 가정에서 잠깐 네, 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을 네, 이렇게 제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거제도에 네,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네, 마음 편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언니랑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유산화의 가치를 더 느끼게 되면서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돈도 있어야 되지만요, 사람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벌써 사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저희 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팀과 함께 그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여행도 함께 다녀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도 함께 봉사로 이렇게 하는 시간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건강도 챙기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기회가 있을 때 저지르지 않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기회를 딱 보고 기회라고 선택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요. 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딱 기회였으면 좋겠는데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사님들이 매주 다른 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4번은 들어보셔야지 이것이 진짜 나에게 오는 기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삶의 기회가 유산화가 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